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주성입니다. 네. 추석 명절이 지났네요. 네, 뭐, 그럭저럭, 뭐, 애로웠지만, 혼자서도 추석 명절을 지냈고, 좀 전에 보니까 그 김명철 콤프레사, 예, 김명철 씨 채널에 제가 출연했던 그 두 번째 영상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새삼스레 보긴 봤어요. 근데, 댓글도 다 보게 되고, 음, 이전하고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뭐 덮어놓고 이렇게 뭔가 쓴소리들이 달려있는 거 보고는 피하기만 하고, 안 보려고 의식을 하고 뭐 있었는데, 뭐 솔직히 뭐 좀 병에 걸리고, 뭐 일단 그 삶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의욕도 좀 없어지고 하다 보니, 어, 뭐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네. 보면서 두 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변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아무런 소리를 들어도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제가 그에 대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서두에 몇 마디 보고, 아이고, 이것도 나쁜 소리구나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만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보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찍은 거지만, 영상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역시 이건 변명이로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분들이 변명이라고 하셔서, 제가 또 그게 또 뭐 발라 맞추느라고, 예, 댓글에 있듯이 뭐, 미꾸라지 어쩌고저쩌고, 미꾸라지 좀 빠져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곰곰이 봤습니다. 예. 댓글들을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나의 잘못이 뭐였냐 하는 거를 뭐 장 박사님을 대변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할까요? 뭐 솔직히 보면은 좀 큰 틀에서 보면 너무나도 그 자기 감정에 예, 뭐 충실하다고 해야 될까? 자기 감정만 앞세우다 보니까 예, 이러면은 제가 납득을 못했던 부분이고, 이런 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뭐, 더 이상 그 베나TV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미 전에 이제 와서 제가 뉘우치고, 뭐 해도, 음,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하는 걸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피력을 해봤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댓글에 보면은, 당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 처신을 했어야 된다는 걸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아이고, 맞네. 내가 결국은 뭐냐면, 재산 말씀드리지만, 네. 내가 만약에 장원재 박사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더 했을 거다. 네.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흘러가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 뭐 굴러온 돌이 뭐 백인 돌을 뭐 뺐다 뭐이다 이런 비유가 여러 가지 있었고 한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뭐 만든 건 누군데 결국은 뭐 예, 따님까지도 내보냈던 그런 처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아무리 무슨 뭐 대표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도 어, 일단은 뭐 모든 면에서 뭐 지자랑은 아니지만 내가 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 활약성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더 판단을 옳게 만들었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부끄럽지만 이제 와서 다시 좀 더 뉘우치게 됩니다. 네. 일단 장원재 박사 심정, 자기 딸이 그렇게 됐을 때 어땠을까? 예,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는데, 예, 그때 상황에서 이게 청례를 왜 열었을까? 뭐,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음,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지만,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장 박사님. 예,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렇게까지도 몇 년 동안을 두고 안타깝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진 의도가 뭐였냐 하는 거를 이제서야 뉘우치네요. 예. 역시 보면 사람이 벼랑 끝에 써봐야, 예, 진심으로 많은 것을 깨닫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이 베나TV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저를 그렇게 좋아해 주셨다가 절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를 나쁜 놈으로 나쁜 놈으로 보시고 그리고 저한테서 떠나가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하고요. 그건 진심이든 아니든 뭐 구독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 방송을 계속 앞으로 하는 이유는 재산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놓인 그런 환경에서 정말 외롭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또 놀러 오긴 왔었는데 제대로 못 해주고 가긴 갔지만서도 몸이 불편해서 같이 다녀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해서요. 어떤 개인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특히나 제가 북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나머지 또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앞으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가 수익이 없습니다. 힘든 속에서 돈은 계속 들지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방송을 통해서 의사소통도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수익이라도 조금씩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상파는 몰랐었는데 정편 채널도 그렇고 이게 유튜브라는 건 역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잖아요. 댓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자기 자신을 비판을 하자면, 제 개인 채널에도,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기능이 있잖아요. 검토하고, 보류하고 하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삭제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서 이건 이렇구나라는 걸 좀 판단하는 걸로 알고 솔직히 이렇게 비유해서 안 됐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쓴소리도 하듯이 그렇다는 걸 나이 60 먹어서 철없이 나이 60 먹어서 다시 한번 뉘우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진심입니다. 또 제 입에서 또 진심이라고 하는데 또 변명이라 뭐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만큼 실망감도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시절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제대로 했어야죠. 그 애절문 리혁이 부부를 좀 더 타이르고 장보경 씨는 무조건 그렇게 처신을 하지 말고 내보내지 말고 붙들어 둬야 됐고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조충희 박사라든가 그다음에 호정희 박사 호정희 대표라든가 다른 이사하던 탈북민들도 그랬어요. 야 그건 아니다. 그래도 전 대표의 딸을 내보낸다는 말이 아니다 할 때 저도 같이 호응을 해서 그까지 이사진에서 이사 3명이 반대를 했어도 장보경 씨가 안 나갔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제 능력으로 그때 당시 강유혁 씨와 장보경 씨 사이를 이렇게 풀 수도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수수방관했던 제가 잘못이죠. 결국은 어찌 됐거나 베나TV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컸던 베나TV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건 또 제 책임이네요. 그건 정말로 제가 김영철 씨 영상에 달린 댓글들 다시 한번 와 끓는 그 댓글들을 보고 한 번 더 뉘우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다만 나를 공격한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객관적으로 김주성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영상을 보니까 역시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라는 그런 변명만 늘어난 것 같고 부끄럽지만 자기 생각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3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게요. 보경 씨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있었고, 예, 힘든 시기도 있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예, 장원재 박사님, 제가 그 도연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 또, 그 보경 씨를 사랑했던, 딸 장보경 씨를 사랑했던 걸 곁으로 보면서도, 예,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장원재 박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가슴 아팠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잘 보내시고, 솔직히 뭐 제 입장 같아서는 가보고도 싶어요. 근데 무슨 염치로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하게 살면서, 예, 보경아, 미안해. 행복하게 살면서 언젠가 한번 다시 그 베나TV를 재생시켜서, 다시 한번 MC를 같이 하기를 바란다. 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보경 씨를 붙들지 못한 걸, 제3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을 빌게요. 행복하게 살고, 예, 멋있는 애기도 낳고, 그래줬으면 좋겠어. 이거 장원주 박사님, 네, 이거 뭐 부인 되시는 분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패를 끼쳤습니다. 제가 처신을 잘못함으로 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아졌는데, 뭐, 이게 다 내려놓는다는 소리가 뭔가 했더니, 이제야 좀 알 것 같고, 쓴소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쓴소리일수록 좀 보고 듣고 왜 이랬을까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악플을, 예, 썼냐, 왜 그렇게까지 했냐 하는 거를 이제야서야 뉘우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김영철 씨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몰골이 하도 안타까웠던 거죠. 예, 뭐, 어찌됐든,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예, 저보고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형, 왜 그렇게 사냐. 한번 또 연기를 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냥 한강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용기도 없다고. 그러면 형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할 건 해야 되지 않냐. 자기가 몸속을 깔아줄 테니까 하고 싶은 소리 해라. 그랬더니 그 방송할 때 당시도 역시 뭐 또 자기 감정만 자꾸 앞서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철 씨한테도 좀 전에도 전화를 해서 야, 그 영상 내리자. 부끄럽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예, 형님이 앞으로 방송을 하면서, 예, 오늘 이거 달린 댓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뭔지 자기가 쭉 읽어보니까, 형님이 잘못이 뭐냐, 만나서 하자, 이런 소리만 자꾸 했는데, 잘못을 짚어줬구만, 뭐.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내가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그냥 제일 좋기는 그때 당시, 나도 몰라, 안 할래. 하고 빠졌어야 되는지. 그건 좀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한마디 말해서 그때 당시 보고 내가 객관적으로도 보고, 예, 어느 한쪽이 완벽하다. 다시 말해서 강력시 완벽하다라고 제가 만족을 해줬던 거 아니면서도, 예, 좀 더 큰 틀에서 이 어느 개인이 아니라 베나TV라는 그 개체 자체, 예, 정말 그 가교 역할을 잘했던 그 개체 자체를 좀 더 우선시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예, 이런 꼴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3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두에 영상을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앞으로, 예, 쓴소리든 단소리든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번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예전에 추석 전에 아들 소리도 하고 어머니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그렇죠. 예, 북에서 살 때도 추석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휴일도 보내보고 했지만, 어찌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도 많았죠. 북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참 오해를 받고 정말 억울한데, 정말 누명을 쓴 사람들도 뭐 북에선 또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번에 또 이게 또 화두에 오르지만 페널티비 사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한 20년 살면서, 뭐 일단 사기 맞고 마고 이거 뭐 본인 잘못이니까. 예. 근데 이것도 뭐 일단 내 잘못인데, 이런 사건을 당하면서 북에서였더라면 비슷한 사건이다 하면은 역시 같죠. 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청화인지 뭔지 하면서 남들 앞에서 자기 비판도 해보고 호상 비판도 해보면서, 예, 뭐 어머니 당이 아니지만 노동당이 아니지만, 예, 예? 뭐 너희 잘못이 뭔지 네가 뉘우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단련을 수십 년을 받아오면서도, 예, 이번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어, 어, 자각을 못했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왜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했는지, 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입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다음 방송 순서는 뭐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아까 김명철 씨 컴프레사를 보고, 예,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영상 내려달라고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다가 또 김영철 씨하고 한참 이야기를 해서 야 그게 아니다 형 좀 곰곰이 보세요 라고 보기 싫어도 한번 보세요 그럼 형이 뭔가 보일 거예요. 근데 봤어요. 예. 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야 방송으로 바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시청자분들의 목소리가, 예, 뭐 저를 그만큼 저에 대한 기대치가 컸으니까 그만큼 배신감도 컸다. 예, 라는 걸 뉘우치게 되었고요. 앞으로 뭐 여러분께서 저를 또다시 한번 인정해 주실 때까지, 예, 열심히 소박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뺏지 말아 주십시오. 유일한 뭐 소통이기 때문에 지금 다만 이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뭐 저 정말 하루 종일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예,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있다 보니까 이것만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 정말 또, 예, 여러 사람 분들께서, 예, 후원도 좀 해주시고 해서, 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댓글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 맞죠? 네.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돕기 좋아하고 정이 많고 알면서도 하여튼 배은망덕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리고 그 탈북민 여러분도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 저 때문에 결국 피해가 간 거나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죽이나 제가 그 사이 인간으로서 실격됐으면 이렇게 암 걸려서 호독이는데도 누구 하나 연락이 오겠습니까? 예, 다 같은 생각이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뭐 또 할 소리가 없네요. 이러다 보니까 뭐 간단히 뭐 요즘 뭐 북한 상황에 대해서 뭐 감히 또 제가 좀 느낀 바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미묘하게 또 요즘 뭐 도발을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침묵을 지키고 있고 제가 알기는 또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좀 또 살짝 파악을 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또 일본하고도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제3국, 특히나 몽골이죠. 아니, 어찌 보면 이게 몽골이 요즘 이게, 네, 중립국 형태로 해서 거기서 일본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납치된 일본인 여성, 예, 요코타 메구미와의 교선 문제 때도 몽골에서 자주 만나서, 예, 그리고 북한 측도 이 요코타 메구미라는 납치자의 딸을 또 몽골에 보내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한 달 전인가? 예, 일본에 오늘 프리라이터죠. 예, 기자 한 분이 또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취재를 하고 왔는데, 뭐 일본은 역시 납치자 문제를 기본이
북일 관계에서 내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은 과연 납치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이런 질문도 나왔었어요. 일단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또 하나가, 솔직히 뭐, 북한이라는 게 뭐죠? 아무리 세습을 하고 뭐 하고, 뭐, 강한 척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태몰락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극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북한 주민들이 오로지 법정만을 알고, 예, 뭐, 지금까지 외부 세계에 대한 소식을 일절 다 차단을 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세계에서만 살다 보니까 밖을 모르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자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외부 문화 유입을 통해서 세상 밖을 알게 된 거잖아요. 특히나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소식도 알게 되고, 하면서 항시 교육에서는 남조선은 못 산다, 남조선은 어떻다, 인간 생지옥이다, 뭐 이라고 해서 그냥 악선전만 해오다가 실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또 그 사람들이 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를, 북한 당국을 안 믿고 자립적으로 장마당을 일으켜서 시장경제 활동을 북한식으로, 북한식 시장경제죠. 암시장경제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쭉 10년, 20년 흘러오다 보니까, 일종의 자생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그렇게 견디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처한 지리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역시 북한을 이렇게 지탱을 한다고 할까요? 예. 뒤에서 보면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닐까. 네. 뭐 어떤 그 외교관 출신 탈북민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의 입장은 항시적으로 북한을 배가 부르지 않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도와주고, 부자가 안 되게 내리누르고, 이런 과정을 이런 정책을 써서, 끊임없이 계속 주도적으로 예속화를 그냥 계속 꾸고 유지하겠다. 뭐 이게 중국의 입장이다라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그러고 보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북한 장마당이 결국 뭐냐, 북한 시장이라는 것도 유통이잖아요. 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형성된 시장 경제 시스템인데 그 점유율의 뭐 거의 뭐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뭐 유통되는 상품이 다 중국 제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차단되다 보니까 정말 그때도 위험했다고 해요. 두루두루 뭐 그 시절에 완 탈북민들 이야기,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들려오는 내부 소식에 의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지탱을 했냐. 그러니까 역시 뭐 북한 주민들이고 자생력이죠. 뭐 일단 뭐 이 필수품들, 뭐 그다음에 공생품들 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북한이 생산을 해서 그걸로 어찌어찌 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 보면은 그 재미난 그런 영상들도 있고 사진들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 그 제품들을 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만드는 북한의 그런 경공업 제품들, 심지어 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보고, 역시 그 벤치마킹을 해도 중국보다도 한국 걸 그냥 따라하누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바라올 건데 아무튼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정말 또 이 김정은의 극단적인 그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또 뭐 통일이 또 멀어졌거든요. 지금 보면 뭐 통정부를 절제 없애고 뭐 그 양반이야말로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 뭐 원래 그렇지만,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랬지만, 뭐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뭐 김정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어찌어찌 됐거나, 뭐 아직 젊고 해서 나서기도 좋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할아버지처럼 국가주석 자리를 따자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일본도 그렇고 이게 나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는 원인 중에 하나 그걸 국가주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김정일 때부터 없잖아요. 김일성이가 주석을 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뭐 김정일도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이도 처음에 뭐 군사위원회 위원장 했다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추석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못 하는 건지, 예, 뭐 그런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튼. 예, 그렇지만 뭐 일단 뭐 대외적으로 미국하고도 뭐 트럼프하고 만났다고 그걸 자랑 삼아 북한 주민들하는데 북한에서 그 항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하는 위대성 교양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위대성에 대한 것만 이렇게 교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테키스가. 예. 뭐 예전에도 그거 좀 문답식도 하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김일성 뭐라 그래? 뭐 이제 다 까먹었네. 또 나온 지 오래가지고 원스님, 대원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 김정일 원스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연령대별로 그런 학습도 하는데 그 위대성 자료에 딱 그렇게 박혀 있다잖아요. 예, 김일성인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 한 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뭐 두 제국주의가 싸워서 승리했다. 뭐 미국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일본하고도 싸워서 이겼다. 마치도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근데 김정은은 뭐냐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못했던 현 미국 대통령 예, 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북한 문제 정말 어렵죠. 해결하기가 어렵고 예. 뭐 지금이 뭐 통일 소리가 나은지 뭐 그러다 보면 진짜 100년이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하루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엔 뭐 탈북도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뭐 솔직히 이게 뭐 탈북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계속 아마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도 북한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이기도 하고 뭐 대북 제재 자체도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라는 바운다리가 있는 이상은 절대 그 제재의 결정적인 그런 영향이 북한에 안 가는 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네. 과연 남북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을까? 예, 라는 걸 좀 곰곰이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나갈 건 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영상을 뭐 서도 없이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번부터는 역시 뭐 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북에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 시기에 북한 사회들이 비춰나가게끔 좀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특히나 뭐 제 성장기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33년을 풀다 보면은 그 연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70년대 같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북한. 네. 이에 대한 걸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뭐 고난의 행군 때도 뭐 어떻게 힘들었다보다도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뭐 이런 걸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비켜오게끔 이야기를 하면 좀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제1교포라는 그런 명칭, 계급적인 분류, 네,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네, 뭐 일단 뭐 언젠가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 제1교포들도 결국은 이 출신이 다 남한이거든요. 대한민국. 예, 경상도 분들이 많죠.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은 북한에 오라오라 해서 갔더니 거기 가서는 또 남조선 출신이라고 따로 이렇게 계급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전에 있던 남조선 출신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국군 포로분들, 예, 그리고 뭐 6.25 때, 예, 북으로 또 반대로 이렇게 육으로 피난 가신 분도 있고, 우영군으로 이렇게 끌려가신 분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벌써 남조선 출신이라고 이렇게 계셨어요. 참고로 제가 그 사범대학을 다닐 때 그 진료실이 의무실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 진료실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 진료실에서 원장님을 하시던 분이 바로 그 아가씨 때 우영군으로 끌려가지고 서울에 사시다가 북한으로 가신 분이었어요. 예, 천씨였어요, 천씨. 뭐 혹시나 뭐 이 방송 보시고 이제는 뭐 계실까 모르겠지만 친척분들이 다 가족분들 여기 계신다고 했거든요. 서울에 사셨다는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천도임이에요. 이름이 특이해요. 도임. 네.
근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속이 안 좋아서 예, 계속 장염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진료실에 자주 가서 그 설사약을 많이 타먹고 하면서 진료도 받고 하다가 친해졌는데 보니까 말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원장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 원래 서울 태생이야. 너도 일본에서 왔다면서 뭐 이러면서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원장 선생님의 집 가는데 그 딸도 역시 그 사범대 다니고 있었는데 예, 음악학부에 다니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집에도 놀러 가고 뭐 해가지고 이따가 두루두루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친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아,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 당시는 뭐 부모 형제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해서 그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불이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 이불을 예, 꾸며주시고 뭐하고 여며주시고 해서 만들어줬는데 저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장 선생님이 그 자기가 이불 한 채를 갖다가 저한테 주셔가지고 덮고 자기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 그 북송교포 중에 제가 살던 지역에 같이 있었는데 그분도 일본에서 뭘 하다 청년 간부 하셨던 것 같아요. 와서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행정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건설 부위원장까지 하셨던 간부 한 분 계셨는데, 박 부위원장이라는 명칭. 근데 그 집 아들하고도 더 친하고 친구고, 예. 제일 큰 아들은 또 우리 사범대 또 선생님이라서, 치유갑 선생님 하셨는데, 두루두루 이야기하다가 그 집에 또 놀러 갔다가 이런 원자 선생님이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야 이놈아 그 다시 좀 세세하게 이야기해봐라. 천 뭐이라고? 그래서 아 천도임이라고 하니까 야 잠깐만 너 어디 태생이 어디라고 해도 서울이라고 하니까 야 그거 한번 만나보자 그랬게 아 왜요? 그랬더니 이분도 결국은 그 북송돼 가지고 일본에서 오셨으니까 예 남한이잖아요 결국은. 그 박 부위원장이라는 분의 아버지 엄마가. 예. 그죠? 알고 봤더니 친척지간이더라고 보니까. 박 씨하고 천 씨인데 외견 쪽으로 예. 외가집 쪽으로 이게 친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거기서 가족 상봉을 이루어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 천도임 그 원장님께서 고맙다고 오빠 찾아서, 그 보니까 왜 사촌지간인가? 뭐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음. 야, 이런 우연도 있나, 세상에. 예. 그냥 양쪽에서 그냥 막 인사를 받고, 뭐 해가지고 양쪽에서 그냥, 식사 대접도 받고, 한때는 정말 좋은 일 했구나라는 그런 인연을 맺어줬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참 이게 그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에서 살고 계신, 뭐 지금은 절대 다수 많이 돌아가셨는데, 남조선 출신 분들, 네. 아, 뭐, 그 차별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는 게 이만저만했고, 가장 고생하신 분은 역시 국군 포로분들이고요. 네. 이거 북한이 그 참 그 얄미운 게 뭐냐면은, 반대로 그,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 국군에 포로됐던 인민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기환병이라고 해서 왔어요. 네. 근데 그 온 사람들까지도 차별을 했다니까요. 포로 기환병이라고. 네. 뭐 일단 계급 정책적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입당도 안 시키고 출세도 안 시키고 네. 뭐 사간 아무튼 그 차별이 뭐냐면 뭐 네. 난무한 그런 나라였죠. 네. 북한이라는 것이.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좀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은 예, 기탄 없이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그에 맞게 방송을 해야 할 거고요. 아, 아무튼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예,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는 예, 그런 과정의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뭐 댓글에 방송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앞으로 제 잘못에 대한 진정성은 방송을 통해서 봐주십시오. 예. 뭐, 장 박사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뭐 저를 찾아주시든, 예. 뭐 지금 제가 현재 뭐 찾아뵙자고 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 문자를 해도 안 받으시니까 어찌 할 도리가 없네요.
뭐 장보경 씨도 결혼을 한다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과거는 다 잊고 너그럽게 잊어주시고 행복하게 살아주시고 언젠가 다 노염이 풀리면 네, 이사님 한번 또 방송할까요? 라는 그런 콜이 오기를 꾸준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막을 내리도록 하고요. 네, 뭐 다 좋습니다. 좋은 말이든 쓴소리든 다 해주십시오. 다 받겠습니다. 받고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붙들고 있는 김주성, 예,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예. 아직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여가지 딸 얼굴 보면서도 그냥 자꾸 눈물만 나던데 욕심이지만 얘가 뭐 시집갈 때까지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뭐 북에 두고 온 아들도 예, 만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예. 아들 앞에서도 역시 같죠. 예, 만나면 뭐 잘못했다고 사죄를 해야 되죠. 사죄를 많이 해야 되네요. 여기저기 저도 예, 알고 모르게 본의 아니게 죄를 많이 짓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오늘 김주성이었습니다. 네. 순서 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재미나게 봐주시면은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